약속드리려고 나왔습니다. 실은 이 투자 성수를 오늘 할까 말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작년에 살짝 했는데 예산도 좀 부족하고 그 다음에 이게 의미가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다가 마지막에 이 투자 성수가 결정이 됐거든요. 우리 심지우 박사님 워낙 신통방통하시는 분이어서 거의 한 열흘 만에 이걸 만들어서 어레인지를 해주셨는데 이걸 보고 내년부터는 저희가 이제 크리에이티브 성수가 딱 끝나면 항상 그 해 12월 달에 내년도 작업을 준비 들어갑니다. 거의 1년 정도 전에. 그래서 12월 달에 기획위원회가 다시 꾸려지는데 그때 우리 신 박사님을 무조건 기획위원으로 모시고 내년부터는 확실하게 투자 성수를 좀 키워봐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다짐하려고 이 자리에 왔고요. 두 번째, 크리에이티브 성수가 뭔지, 왜 뭐 이런 것들을 하는지 궁금해 하실 건데 저는 이제 짧게 제 설명을 드리면 전 국회 보좌관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회수로 한 17년 정도 근무를 했는데 주로 문화체육, 관광, 방송, 통신 쪽만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잠깐 문체부로 넘어가서 문체부의 장관만 한 4분 모셨어요. 특이하게. 그래서 고위공직자로 근무하다가 성동문화재단으로 왔습니다. 2021년도 6월 달에 성동문화재단으로 옮기고 나서 그때도 성수가 이렇게까지 막 뜰까 말까 이렇게 고민할 무렵이었죠. 또 코로나가 막 퍼지는 시점이었고 그때 이제 청장님하고 제일 고민한 게 경리단길, 가로수길, 연남동, 홍대 입구 같은 도시가 안 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가 제일 고민이었습니다. 물론 청장께서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조례도 만들고 상승 협약도 만들고 그 다음에 대기업들 성수동에 막 들어오는 그 프랜차이즈 못하게 제도적인 것도 만들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시가 지속 가능성이 있어야 되고 더 중요한 포인트는 발전 가능성에 초점을 뒀습니다. 발전 가능성에 초점을 둘 때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일까 고민을 하다가 제가 말씀드렸던 게 지역 정체성이 확보돼야 될 것 같습니다. 지역 정체성이 확보가 되려면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이나 기업들이 그 지역에 대한 아이덴티티가 형성이 돼야 되는데 샵 성동에 살아요. 참 이 돌직구 같은 용어였단 말입니다. 성동에 살아요가 과연 먹힐까? 지금은 이제 완전히 브랜드화 됐죠. 그러니까 성동 구민들이 느끼는 성동에 살아요의 정체성은 확립이 되는데 과연 세계가 주목하는 성수동의 발전 가능성과 정체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가 제일 고민이었습니다. 그때 제 눈에 들어왔던 게 뭐냐면 지식산업센터, 옛날에 아파트형 공장이었던 겁니다. 68개나 되는데 대략 들어가 있는 업체 수를 보니까 한 6,500개에서 7,000개 정도 되더라고요. 엄청난 숫자죠. 공실률 지금 제로입니다. 가장 큰 예전에 이제 우리 가산 디지털 단지 금천구 이쪽과 그 다음에 구로, 물레동 이쪽 아파트 영등포 이쪽이 이제 주로 지식산업센터가 많은데 그 다음 세 번째로 많은 데가 성수동입니다. 68개. 근데 그 68개 중에 65개가 이 북성수 쪽에 있습니다. 근데 뭐에 제가 초점을 맞췄냐면 그때 우연찮게 요주마 펀드라고 해서 이스라엘 국부 펀드가 있습니다. 그 요주마 펀드 한국 지사장을 만났는데 이 사람이 두 가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주마 펀드를 만들었던 CEO가 한국에 와서 우리 싸이월드라는 거 있잖아요. 옛날에 도토리 팔고 있었던 싸이월드 사장을 만났는데 이 사람을 만나서 10년 전에 그 국펀드 회장과 싸이월드 회장이 만났으면 지금의 구글이 됐을 것이다 라는 죽은 사람 뭐 만지듯이 던졌다는 거였어요. 왜 그러면 지금 그게 안 되느냐 했더니 이스라엘의 스타트업이 언제 시작했는지 아느냐? 92년도입니다. 이스라엘의 인구가 좀 줄어들면서 전 세계에 있는 유대인들을 받아들일 때 130만 명 정도가 이스라엘에 들어왔는데 갑자기 유입이 되다 보니까 실업률이 넘쳐나면서 문제가 심각해지니 335 창업을 하면 지원금을 주면서 소위 우리가 요즘 알고 있는 스타트업의 시작을 그때 시작을 한 거죠. 전 세계 R&D 센터라고 하는 핵심 R&D 센터 한 250개가 이스라엘 서안지구에 있는데 이 국펀드 사장이 가장 안타까운 것은 이스라엘은 경기도 땅 정도밖에 안 된 데다가 분쟁 지역이고 그래서 제조업 기반이 전무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한국은 제조업이 전 세계에 이렇게 많은 데가 없습니다. 뭐
제약회사부터 시작해서 이 쬐까는 나라에서 자동차 회사가 몇 개입니까? 이 정도로 많은 제조업 기반과 센터들이 갖고 있는데 단 한 가지 한계가 있다면 글로벌화하지 않고 있다. 근데 이스라엘 스타트업들은 시작부터 글로벌화 하려고 하고 조금만 올라가고 저작권이든 지적재산권이든 특허가 만들어지면 바로 M&A를 하고 빠지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소유권이 강하고 뭔가를 만들면 책임성이 강하다 보니까 그걸 끝까지 유지한다는 거예요. 글로벌화 하는데 가장 그 제약 요건 중에 하나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그 얘기를 들을 무렵에 68개가 되는 지식산업센터에 있는 기업들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대략 한 6,500개 정도 되는. 야, 그러면 이스라엘 R&D 센터 250개보다 몇 배가 많은데 이 성수동의 이 엄청난 자산들을 어떻게 엮어낼 것인가라는 걸 고민을 하다가 저희 직원들한테 구청이 아마 여기에 소재한 기업들은 다 구청에 사업자 등록을 낼 터이니 사업자 등록을 내다 보면 업태를 다 쓰잖아요. 업종을 쓰고 이것들을 다 조사를 좀 해보자. 그때 문화, 예술, 관광, IT, 콘텐츠 이런 키워드 검색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키워드에 이제 걸리는 기업들을 다 뽑아내보라고 그랬더니 한 1,500개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1,500개 기업을 그냥 쭉 뽑았습니다. 그래갖고 쭉 분석을 시켰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려고 하는 크리에이티브 성수 같은 행사에 같이 협력할 수 있는 기업들을 한번 쫓아내보자. 그렇게 보니까 한 700개 정도가 나와요. 그래서 아주 무식한 방법을 썼습니다. 700개 기업들한테 다 전화했어요. 우리 직원들이 고생 많이 했죠. 그러니까 전화를 하니까 기업에서 어떤 반응을 보이냐면 왜 저희한테 전화하셨어요? 저희가 무슨 뭐 관하고 그것도 구청도 아니고 구청은 맨날 인허가 문제라든지 불편한 얘기는 할 거고 문화재단에서 이런 데 전화할 이유가 없는데 왜 전화를 하셨냐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행사를 준비하고 있는데 그것은 성수동의 지속발전성 그 다음에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한 이런 하나를 좀 만들려고 하는데 혹시 함께 할 수 있겠느냐 이런 물음을 던진 거죠. 그래서 이분들이 모였는데 우리가 이렇게 하겠다고 얘기를 한 게 아니라 서라운드 성동이라는 명칭을 저 뒤에 있는 친구들이 만들어서 10분씩 시간을 드릴 터이니 여러분들 기업 설명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기업 설명을 10분씩 다 들었어요. 그런데 그때 이렇게 오셨던 분들끼리 우리랑 비슷한 우리가 필요한 회사들이 이 동네에 다 있었네 라고 협업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렇게 16번의 서라운드 성동과 기획위원회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뽑아낸 기업이 200개 기업이에요. 이 200개 기업을 중심으로 그럼 크리에이티브 성수라고 하는 글로벌 문화 창조 산업 축제를 한번 해보자. 모델은 모르니까 이거 뭘 하려고 하는지를 아무리 설명해도 안 되니 그 설명의 모델로 사우스 바이 사우스웨스트라는 미국에 있는 텍사스 오스틴에서 하고 있는 음원을 기반으로 하는 축제 이거와 매년 1월 달에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CES 전국 소비자 연맹인가요? 거기서 하고 있는 이것을 모티브로 가져와서 우리도 실질적으로 박람회형 축제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여기에 참여하는 기업들이 왜 대기업들이 CES에 참여하고 사바사에 참여하겠느냐? 이유는 처음에는 자기 제품을 홍보하고 판매하고 더 중요한 건 전국적인 네트워크가 투자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목격하는 데 필요하지 않겠느냐. 우리 그렇게 해드릴게. 그리고 더 큰 것은 우리가 큰 그릇만 만들어 드릴 터이니 요 안에서의 섹션은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하세요. 그 그릇은 뭐냐? 성수라는 타이틀 그 다음에 우리가 갖고 있는 인프라를 다 열어드리겠습니다. 관이 갖고 있는 서울 아트월, 성수 아트월, 그 다음에 언더스탠드 에비뉴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자원봉사 한양대, 한양여대, 한양사이버대부터 시작해서 공무원들 또 우리 같이 출자출연기관들이 있으니 이런 자원봉사죠. 그 다음에 우리는 소방이나 교통이나 아니면 경찰이나 이쪽 안전 문제하고도 직결적으로 연결이 될 수 있으니 이런 것들을 할 때 교통통제라든지 아니면 안전이라든지 아니면 위생이라든지 보고는 저희가 책임지겠다. 대신에 여러분들의 장기들을 이 안에 녹아내서 우리가 무언가를 할 수 있는 무언가를 한번 찾아보면 어떻겠느냐라고 해서 1년 동안 한 달에 2번씩 무조건 회의를 했습니다.
예외 없이 매주 월요일 오후 3시부터 아니면 4시부터 6시까지 거기에 한 50여 명이 참여하는데 그 참여하는 위원들이 2시간 동안 화장실도 못 가고 내리회의를 1년 동안 해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작년에 첫 번째 파일럿 사업을 해봤어요. 우리도 뭔지 모르게. 올해는 크게 기획 사업과 협력 사업으로 나눴습니다. 기획 사업은 앞으로 캐시카우가 될 수 있는 부분, 발전 가능성과 지속 가능성을 낼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라고 뽑아낸 게 CT 페어, 소위 CES를 모방으로 해서 문화 기술과 문화 시장이 결합된 선진 무언가를 보여줄 수 있는 CES 같은 느낌의 문화 쪽을 특화시킬 수 있는 CT 페어. 그 다음에 어떤 데든지 컨퍼런스를 통해서 글로벌한 리더들이 와서 그 자리에서 자기의 소견을 표현할 수 있는, 그래서 지금 체인지 매니지먼트 컨퍼런스를 하고 있고, 또 하나 캐시카우가 일정 부분 필요한데 그 중에 가장 큰 게 뭐냐, 그 하고 있는 업체 중에 유니크 컴퍼니라는 데가 성수동 전역을 테마파크로 만들고 싶다는 거예요. 뭘로? 무슨 건물 만들고 이런 게 아니라 단말기 하나로 모든 것들을 가상과 증강현실을 이용한 뭔가로, 인프라는 그대로 놔두면서 다양한 업체들을 하고 음식점, 빵집, 커피숍까지도 다 결합할 수 있는 테마파크형 미션형 게임을 만들어낼 수 있다. 좋다, 한번 해보자. 이게 기획사업으로 구상이 돼서 지금 가고 있고, 그래도 축제니 나름 각각의 파트들의 축제 분위기가 나야 된다. 그래서 뮤직, 아트, 웹툰, 뭐 패션, 그 다음에 크래프트, 그 다음에 아키, 트립, 이 모든 것들이 다 들어가 있는 종합적인 협력 사업이 만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안에 기업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들, 실질적인 도움 줄 수 있는 것들이 뭘까? 투자자들 모아야 된다. 그 다음에 여신 부분도 좀 와야 되겠다. 그 다음에 지적재산권 제일 어려워하는 이 부분도 좀 했으면 좋겠다. 거기에 법무, 세무, 회계, 노무까지 결합이 될 수 있으면 기업하는 분들한테는 다양한 이 지원과 협력 사업들이 모색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것들이 하나로 맞물려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작년에 그걸 맛배기로 했죠. 그리고 올해 요 파트를 뺄까 넣을까 하다가 올해 이제 투자를 하나 더 넣어본 거예요. 근데 오늘 이렇게 좋은 자리들이 만들어져서 내년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생각했던 후반 부분, 아까 얘기했던 투자, 신용, 여신, 거기에 소위 지적재산, 그 다음에 저작권, 재무, 회계, 세무까지를 집어넣을 수 있으면 하나의 패키지가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파트를 우리 심진우 박사님이 잘 만들어주시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제가 강의자는 아닌데 이렇게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